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일 수요일입니다. 바클라란 데이죠. 오늘 국제결혼 강의 미래를 기약하는 필리핀 다문화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을 다운받아서 읽어보신 분은 이 장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지금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정도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을 시켜드리는 목적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일단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가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다툼, 즉 의사소통의 불완전한 상황 정도로 끝나야지, 다툼을 쌍욕을 해대면서 흉기를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다툼은, 그런 경우는 이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제가 결혼을 시킬 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정의 안정입니다. 가정의 안정. 그리고 재산이 늘어가야 됩니다. 부부가 살면서 궁핍하고 항상 그러면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은 헤어지게 됩니다. 부부가 살면서 되는 일이 없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헤어지든지 아니면은 같이 살아도 애정이 식어가고 메말라 가겠죠.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살림이 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이런 데 중점을 두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결혼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읽은 내용은 지극히 빙산의 일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소개를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방송에 의뢰가 많이 와도 저희 회원님들은 다 출연을 거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직업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라 자기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연출을 요구를 합니다. 연출을. 그리고 이제 적당한 보상을 해주죠. 출연하신 분들에게 항공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 필리핀 동반자 웨딩에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언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일이 있어도 이제 소개를 못 하는데, 그 중에 오늘 또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 이제 생각이 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아직도 한국은 대를 잇는다는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요즘 그런 게 어딨냐 이런 분들도 많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든지 대를 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이제 특히 시골 사시는 분들이 결혼을 하기가 쉽지 않죠. 어느 한국 여자가 시골로 시집을 갈 것이며, 또 외아들인데 누가 시부모를 모시고 살 것이며 결혼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대부분이 조선족을 추천해서 이제 결혼을 강제로 시킵니다.
그런데 조선족에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에 올 때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뒤밀고 온 사람들입니다. 즉 한국 사람이 미국 가기 위해서 1억 원을 뒤밀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이 1억 원 뒤밀고 가서 미국 가서 미국서 자원봉사 하겠습니까? 일단 그 1억 원 빚내서 가져간 1억 원, 낸 1억 원을 벌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라고 할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를 잇기는커녕 집에 기둥벌이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분도 많지만 또 현명하신 분들은 저희 필리핀 동반자 웨딩에 의뢰를 해서 대를 이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결혼을 하셔가지고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전부 다죠. 왜냐하면 저희는 맞선 이런 결혼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저희가 결혼을 시킨 분들은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아들 딸을 낳고 또 재산이 늘어가는 거죠. 재산이 왜 겉은 돈을 안 쓰는 거죠. 악착같이 모으는 거죠. 둘이서 왜 이제 그 필리핀에다 땅을 사든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 거죠. 왜 아이들이 한국서 특히 지방에는 그런 차별이 좀 심한가 봅니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4살 5살 때도 막 매를 맞는다 그럽니다. 놀이터에 가보면은 이 새끼 이거 튀기 새끼가 하면서 막 바로 배를 차가지고 애가 막 쓰러져 울고 그런 걸 보고 그러면 막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돈을 모아서 애를 그 필리핀에 데리고 와서 살아야겠다. 그러려면은 재산이 있어야 된다 해서 부부가 악착같이 이제 모으죠. 그래서 재산도 늘고 이런 경우가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담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결혼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이왕 결혼하는데 부부가 친구처럼 지내면서 오손도손 말동무도 하고 일단 여자가 나하고 레벨이 수준이 맞아서 대화도 잘 돼야 되고 취미도 같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게 최고가 아닐까. 그리고 여자가 인물도 좀 어디 데리고 나가도 빠지지 않게 그런 정도는 돼야 돼 하고 여자를 무지무지하게 고르고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겁니다. 가정이 부부가 무슨 연애합니까? 부부는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면은 같이 살아도 많은 시간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정을 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대로 된 가정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또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그런 식으로 정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친구 같은 마누라 뭐 이런 거는 다 상상에 의한 물론 그 배우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은 기본적인 그 작용 요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용 요소가 그런 것이 충족이 되면은 친구처럼 되지 말라 그래도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담으로 잠깐 드리는 말씀은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가슴이 아픈 겁니다. 사실 오늘 제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갔다가 시간이 나가지고 모레 좀 들렀습니다. 모레 들렀는데 우연히 제가 그 결혼을 시킨 한국분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그분도 놀라고 저도 놀랐죠.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분이 제게 말씀을 하는데 어젯밤에 자기 부모님하고 한국에서 통화를 했는데 잠을 못 이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6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독자예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 아버님도 아마 독자인 것 같습니다. 독자지 싶습니다. 손이 귀한 집인데,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을 임신했다는 그 내용을 이제 전화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모님들도 잠을 못 이루고 자기도 잠을 못 이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배우자를 찾을 때 아주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결혼을 자기가 했던 과정이 아주 그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임의로 그 결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다 안 됐죠,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고하는 대로 따르기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게 배우자를 결정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분이 무지하게 얌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를 보면 부끄러움을 탑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이 남자분도 이런 배우자를 만난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손이 귀한 집에 이제 아들을 임신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분 어머니가 아주 뭐 눈에 안 봐도 그 기뻐하는 모습이 선하게 이제 보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분도 처음에는 자기가 뭐 여자는 어떠해야 되고 저쩌야 되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우겼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가정이라는 거는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부부가 불화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재산이 들어야 됩니다. 재산이. 그거 위에는 나중에 늙어서 보십시오. 남는 게 뭐 있나. 둘이서 뭐 알콩달콩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맨날 싸움이나 하고, 네가 옳았니 내가 옳았니, 그리고 되는 일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맨날 새나 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는. 가정은 가정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정이 수없이 많다면은 그 나라는 이제 다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목표가 부부가 화합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이 들어야 됩니다. 재산이. 그래야지 나이를 먹었을 때 뒤돌아봤을 때 고생했던 것도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누라가 미웠던 것도 뒤돌아봤을 때는 다 이해가 되고, 그런 것도 미웠던 것도 고마움으로 느껴지겠죠.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필리핀 국제결혼 강의에서 미래를 기약하는 필리핀 다문화 부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미래를 기약한다는 것은 결국 미래에서 되돌아봤을 때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기약한다는 것은 미래에 다복한 거죠. 미래에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부부가 노력을 해서 재산을 일구어냈고, 그런 것이 미래를 기약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런데 나이가 50이 되고 뭐 60이 된 사람도 친구 같은 마누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줄 알고 60이 돼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도 역할이 있고, 부부도 자기 가정 내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하려면 바쁩니다. 부부도. 언제 부부가 친구처럼 지내겠습니까? 무슨 남편이 큰 재벌 아들도 아니고, 여자가 큰 돈을 갖고 시집 온 것도 아닌데 뼈가 빠지게 둘이서 가정을 일구어내야지 되는데, 철없이 돈도 없는 사람들이 친구 같은 마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어디 데리고 갔을 때 빠지지 않아야 된다. 데리고 가긴 어딜 데리고 갑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철없는 얘기를 하는 분들은 미래를 기약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에 기약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잘난 것 없는 자신의 자존심에다 기약을 하는 거고, 자신이 불행했던 거에 대한 복수심에다가 이제 그런 기약을 하는 것이란 것을 명심하시고, 미래를 기약한다는 것은 미래에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 부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끼고 이해를 하고 참고 해가지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어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또 재산을 일구어냈다는 것이 바로 그 미래에 기약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찾을 때 그런 데 중점을 두셔야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필리핀 동반자에서 결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어디 데리고 갔을 때 빠지지 않아야 된다, 나하고 수준이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하시면서 결혼을 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혼자 살지 마시고, 혼자 살면 폐인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성이 다 망가집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과거 옛날에는 사람이 귀하고 짐승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사람은 흔한데 짐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짐승은 씨가 말랐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결국은 짐승 같은 사람만 늘어났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디 스스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야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짝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